안녕하세요. CKA 시험에 대한 개요와 접수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시험 시간은 2시간이 주어지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돼요. 물론 시험을 빨리 풀면 그 전에 종료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 볼 쿠버네티스의 버전은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1.34 버전이고 이 강의의 실습 환경도 1.34 버전으로 세팅이 될 텐데 나중에 이 시험 버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가 최신 버전에서만 풀 수 있도록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실습 버전이 낮아져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습 환경의 버전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기는 할 겁니다. 다음으로 시험은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의 응시 기간이 주어지고 탈락 시 1회 추가 기회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모두 실습형으로 16개에서 18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66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시험 종료 후 24시간 후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시험 방식은 시험관이 원격에서 캠으로 나를 감독을 하는 방식이고요. 쿠버네티스 공식 홈페이지와 몇몇 지정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레퍼런스를 검색을 해가며 문제를 푸는 오픈북 형태로 자세한 방법은 실습을 하면서 차차 알게 될 거고요.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으로 시험 커리큘럼이고요. 각각의 주제마다 이렇게 정해진 퍼센트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개념과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자체는 쉬운 편입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꾸거나 함정을 파놓지는 않는데 사실 쿠버네티스의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래도 제가 최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처음 쿠버네티스를 시작하는 분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를 2-3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접수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CKA에 대한 안내랑 여기에 접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료는 하나로 약 65만원 정도인데 좀 비싸죠? 심지어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도 구글에 이런 검색으로 쿠폰을 검색을 해보면 30% 할인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40% 할인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만료기간이 좀 짧은 편이니까 꼭 시험을 보실 거라면 이런 쿠폰은 발견하는 즉시 빨리 등록을 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매년 12월 첫째 주에만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50% 할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시험을 보실 예정이신 분은 이 쿠폰을 꼭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했으면 다음으로 안내사항을 체크하고 시험 날짜를 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리눅스 파운데이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내 대시보드에 가보면 이렇게 시험을 접수한 항목이 나오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시험 체크리스트 작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열어가면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설명도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진 않고요. 그래도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동의 체크를 하는 부분은 그냥 동의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여권을 제시를 할 예정이라 이렇게 영어로 적었어요. 근데 만약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하게 되면 그 신분증의 이름은 한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합격증에도 이름이 한글로 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 시험 스케줄인데 이 항목은 이걸 다 입력을 하고 30분 뒤에 활성화가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붕 뜨게 되고요. 그동안 여기 밑에 있는 이그잼 시뮬레이터를 해보면 좋습니다. 총 2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문제의 내용이 실제 문제 내용과는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시험을 치르는 환경은 좀 유사하긴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험이랑 상관없이 평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은 기다리는 동안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면 여기 이 메뉴에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예약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추가적인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시험 날짜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확정 메일이 오게 돼요. 그런 다음 이 메뉴로 가서 여기 PSI 리모트 테스팅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건 시험을 예약한 후에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시험을 위한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고 내 PC 환경이 시험 보기 적합한 환경인지 점검을 하는 건데, 꼭 시험 전에 미리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실행 중이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을 꺼주는데, 제 경우엔 크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관리자에서 세부 정보로 가서 직접 닫아줘야 됐었는데, 통상 여기 프로세스에서만 찾다 보니까 없어서 가이드를 천천히 보면서 여기 세부 정보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이 이름의 파일을 종료를 시켰는데, 만약 시험 당일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많이 당황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시험이 시작됐을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에 미리 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30분 전에 입장을 해주시고요. 위에서 봤던 이 테스트랑 그리고 또 크롬 브라우저 테스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꼭 해보시고요.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위한 캠 촬영이 있고, 이후로 감독관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시험 주의사항에 대해서 영어로 많은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이때 너무 많은 메시지를 보내서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내 주변 환경을 캠으로 천천히 돌려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랑 키보드 밑까지 들쳐서 보여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 책상에는 신분증이랑 물이 있었는데, 신분증은 여기서 확인이 끝난 거라서 따로 열어서 보여달라고는 하지 않고 멀리 치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된다고 해서 투명한 컵에 보리차를 담아놨었는데 색이 투명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것도 멀리 두라고 했고요. 그리고 책상 밑에도 보여달라고 하고 이어폰을 낀 건 아닌지 귀를 보여달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보여달라고 했는데 멀리 있긴 했었지만 일부러 가져와서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핸드폰을 멀리 두라고 해서 멀찌감치 두고 캠으로 다시 비춰줬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히 보고요. 원격이니까 그러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저처럼 영어가 안 된다면 이 과정에서 좀 긴장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잘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면 알려달라고도 했고요. 시험 UI의 위쪽을 보면 휴식 버튼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면접관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브라우저의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환경이 시작이 되고요. 밑에 이 화면은 우리가 시험에서 보게 될 원격 데스크탑인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서 좀 짜집기를 한 그림이라 디테일은 실제랑은 좀 다르긴 해요. 그런 점을 감안하고 하나씩 보면, 왼쪽에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이 부분은 실습을 진행할 원격 화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여기에 터미널이 있고요. 왼쪽에 각 문제마다 문제 상단에 SSH로 몇 번 호스트에 들어가라는 안내가 있고요. 그럼 이 터미널로 그 호스트에 들어가서 문제를 푼 다음에 EXIT로 나오면 돼요. 이렇게 매 문제마다 각 호스트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호스트마다 큐브CTL이랑 단축키가 모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SSH로 접근을 한 상태가 사용자 권한이기 때문에 시험 중에 시스템 명령어를 쓸 때는 꼭 수두 명령을 붙여야 돼요. 이건 문제풀이를 하면서 차차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밑에 웹 브라우저로 파이어폭스가 있는데
쿠버네티스 도큐먼트를 검색하기 위한 용도고요. 여기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각 문제의 상단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링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문제가 스케일링에 관련된 문제면 여기 위에 디플로이먼트나 HPA로 가는 링크가 있어서 그것만 클릭을 하면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해당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렇게 바탕화면에 에디트 도구가 있는데 야물 파일 작성이 앞에 띄어쓰기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에디터 도구 사용이 큰 도움이 되고요. 쿠버네티스 도큐먼트에서 찾은 샘플 파일을 이 에디터에 붙여넣은 다음에 이 문제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콘솔로 다시 붙여넣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습을 해보면서 자주 써보게 될 텐데 이때 여기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지문의 내용이나 쿠버네티스 도큐먼트 그리고 이 에디터까지의 복붙은 일반적인 방식인 컨트롤 C와 컨트롤 V입니다. 근데 이 터미널 상의 내용을 붙여넣거나 이 터미널 상의 내용을 복사를 할 때는 여기 이렇게 Shift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맥의 경우에는 컨트롤 키가 없기 때문에